경험치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핵과류인데 누구는 복숭아라고 말하고 누구는 살구라고 말하고 누구는 토마토라고 말하고 누구는 샐러리라고 말하고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맛을 봐야 돼요. 향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금방 놓쳐요. 올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C 인터내셔널의 윤선희라고 합니다. 그 WBC 사나 다른 대회에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해서 랩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다른 나라의 대회가 열리면 그 대회를 운영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심사를 10년 동안 해오셨고 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심사위원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 심사도 센서리 위주로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완전히 커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보통 커피를 어떻게 맛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되나? 상황에 따라 내 수중에 2,000원밖에 없으면 2,000원짜리 커피를 먹어야 되고 10,000원짜리 커피 먹을 수 있으면 10,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맛의 기준을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2,000원을 내고도 2,000원만큼의 내가 값어치를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맛의 구분을 하지 못한다면 2,000원짜리 커피인데 10,000원 주고 사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맛의 구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스페셜티를 스페셜티로 먹고 비스페셜티를 비스페셜티 가격으로 주고 먹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오시면 스페셜티와 비스페셜티 가격의 차이에 대한 이제 커피를 준비를 해드리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제 좀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우선 스페셜티와 비스페셜티. 맛을 보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는 모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스페셜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네. 얘는 산미의 선명도가 더 높고 그리고 캐릭터가 확실해요. 더 복합적인 맛과 향들이 나고 애프터가 좀 깔끔한 느낌. 얘에 비해서 하나는 좀 우디하고 좀 텁텁하고. 같은 후일라 커피예요. 거의 이제 가격 차이로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나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제 스페셜티급이라고 보이는 커피와 비스페셜티 커피를 일반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스페셜티가 이거 맛있어요. 네. 라고 하세요. 왜요? 라고 하면 그냥 커피 같아요. 네.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냥 매일매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스페셜티 커피는 식으면 식을수록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노란 것 같아요. 뭐 빨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과일 같은 느낌이 나요. 뭐 꽃 같은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이미 일반 분들이 스페셜티에서 더 많은 걸 찾으세요.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나오게 하는 데이터가 보통은 스페셜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스페셜티와 비스페셜티를 먹어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가나요? 내가 어떤 맛의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커핑을 같이 했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 단맛이 너무 강한데 아무도 단맛이 없다라고 해 라고 하는 건 그 단맛에 대한 역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맛의 역치를 잘못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에서 잡은 기준에 내 역시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어떻게 낮춰야 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사실 칼리브레이션이지 뭐든지 먹으면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신이죠. 맛의 신이죠. 근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분명히 쓴맛이 나는데 쓴맛이 안 난다고 하세요. 단맛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시작하셨던 때의 커피들이 쓴 커피들이 위주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단맛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디가 강하다고 느끼세요. 근데 바디가 강하지 않아요. 그거는 쓴맛을 어떤 그런 감각적인 바디로, 무게감으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디가 이렇게 강하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나는 쓴맛이구나 이게. 나는 신맛을 잘 발견하고 민감한지. 둔한지, 단맛에 둔한지 민감한지 둔한 정도가 보통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3을 올려야 될지 2를 낮춰야 될지를 빨리 캐치하려면 나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알면 금방 칼리브레이션이 되는데 나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혼선이 오죠. 시지가 않은데 왜 시다고 하지?
단맛이 없는데 왜 단맛이 있다라고 하지라는 이제 생각은 네.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떤 맛의 경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주소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과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커피로 하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커피 자체에는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체성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바디 마우스필에서 오는 느낌적인 네. 온도나 통증으로 오는 자극들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신맛, 단맛, 쓴맛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큐그레이더나 다른 이제 센서리 수업에서 시트릭산으로 농도를 다르게 하고 소금으로 농도를 다르게 하고 설탕으로 농도를 다르게 해서 그 농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강도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죠. 신맛의 강도는 1에서부터 뭐 10이다. 네. 뭐 0에서부터 5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치를 정해놓고 인스트럭터하고 같이 몇으로 느끼는지. 그러니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네. 칼리를 해야 되니까 네. 품질이 아닌 강도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지금 신맛 강도를 몇으로 느끼세요? 스페셜티? 11부터 10이라면? 몇 같으세요? 저 한 7? 7, 네. 6. 6? 네. 저 이건 한 8, 9? 네. 아까는 얘도 6, 7 정도의 신맛에 5, 6의 단맛이 있었거든요. 저도 5 네, 정도 5, 6의 생각했어요. 단맛이 있고 쓴맛은 3, 4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맛, 단맛, 쓴맛이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 때는 네. 당연히 강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게 품질로 이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네. 품질로 가기 전에 카테고리를 정해요. 그래서 네. 신맛, 단맛, 쓴맛 만약에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바디, 마우스필이 아닌 바디로. 왜냐하면 질감까지 가면 이제 이게 강도가 이제 바뀌어요. 무게감과 질감은 우선은 처음엔 따로 훈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무게감이 나는 좀 중간 정도라고 했는데 네. 누군가는 좀 강하게 느끼면 그거는 마우스필을 같이 넣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도에 대한 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카테고리의 강도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어를 써요. 뭐가 느껴졌는지 명확히. 이제 단어로? 네, 단어로. 맨 마지막이네요, 네, 단어는. 맨 마지막에 나는 자몽 껍질이 좀 느껴진 것 같아. 나는 아몬드 안에 사이사이 껴있는 그 껍질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어를 쭉 나열을 해보면 네. 그 기술어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내가 여기다 긍정적인 컵노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느낀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느낌 그냥. 그대로 정말 그냥 내추럴하게 쓰다 보면 나중에 딱 봤을 때 보면 그게 긍정인 경우도 있고 부정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 만약에 이게 내추럴하게 썼으면은 여기에 긍정적인 컵노트는 여기보다 확실히 더 적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열을 생각을 하고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나열을 하다 보면 굉장히 틀에 갇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맛의 강도와 그 다음에 나의 그냥 내가 느낀 기술어, 네. 묘사어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묘사어가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급일 땐 추상적이어도 되지만 네. 난이도가 생기면 조금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땅콩 같은 느낌이야. 아니면은 눅눅해진 땅콩이야.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 묘사어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품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눅눅한 땅콩에서 느낀 건 단맛이었는지 쓴맛이었는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맛의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품질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펙트에 대한 느낌을 내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본다든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신맛, 단맛, 쓴맛을 따로 봤다면 얘네를 섞어놨을 땐 어떻게 조화가 있을 때 더 좋은 품질의 맛의 밸런스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고급 가정 가면 실제로 이제 스푼을 들어서 네. 이제 진짜 커핑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급에서 네. 드디어 그러니까 스푼을 든다는 건 네.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러핑은 무조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이 슬러핑부터 시작하게 되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 소리 내고 네, 이런 것 소리도 때문에 내야 되고 어떻게 흡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에도 걸리고 네. 불편해지고 맛도 느껴야 되는데 이것도 과정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선 내가 그러한 준비가 좀 되기 전까지는 네. 스푼을 안 드셔도 되고 아니면 스푼을 드셨을 때는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가져야겠죠. 네. 스푼으로 떠서 그냥 이 정도 하는 정도면 동일하게 해야 돼요. 네. 누구는 슬러핑을 하고 누구는 그냥 컵으로 마시면 당연히 맛의 포지션이 달라지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그 규격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커핑을 통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네.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할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드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시트지 들어야죠. 연필 들어야죠. 스푼 들어야죠. 스피툰 들어야죠. 너무 할 게 많아요. 맛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소리를 내는 게 남들에게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도 아무래도 좀 생기고 슬러핑을 무조건 소리를 잘 내고 이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관념도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센서리를 배울 때 슬러핑 하는 방법 그리고 커핑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것부터 배우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진짜 그냥 차근차근 단맛이 뭐고 신맛이 뭐고 쓴맛이 어느게 느껴지는지 그쵸.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확실히 진입장벽이 좀 그럴 수 낮게 있죠. 쉽게 넘어가겠네요. 네. 그 문턱을. 그러니까 사실은 큐 과정이 그런 것들을 집약을 해서 고급으로 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네. 뽑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나는 커핑이 안 맞아. 나는 왜 캐릭터를 못 찾지? 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빨리 못하지? 나는 점수 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네. 저렇게 어떻게 노트를 적지라는 이제 굉장히 압박,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되시고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네. 굳이 그런 과정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향은 5G고 맛은 3G다. 최나건 대표님도 나와서 말씀 많이 하셨고 많은 분들이 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향은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대신 맛은 변해요. 요즘 젊은 세대 바리스타 분들이나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향미의 노출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식으면서까지도 그러한 향미로 내가 즐길 수 있는가 그 커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향은 사실은 금방 왔다 금방 갈 수 있까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네. 맛은 찬찬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맛은 초반에는 왜 이렇게 쓰고 약간 페이퍼리한 느낌도 났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이 없어지는 커피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 보관이 좀 잘 못됐다든지 올드크랍일 가능성은 있지만 커피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커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커피 자체 품질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맛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커피의 진짜를 볼 수 없는 거죠. 향미로만 볼 것 같으면 저희는 계속 가양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네. 조금 더 그쪽 포인트를 좀 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에스프레소의 초반에 테이스트 예전의 밸런스 지금의 테이스트 익스피리언스는 신맛, 단맛, 쓴맛이 어떻게 그 안에 구조가 돼 있는지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도 커피 이제 칼리브레에서 마시고 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와? 라고 물어봐요. 신맛, 단맛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와? 걔네들은 어떤 강도를 갖고 있어? 그 메인의 맛은 뭐야? 그 메인의 맛을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 그래서 밸런스가 어떤데? 라고 물어보는 게 심사위원들이 칼리브레이션 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향미가 과연 선수들이 말한 향미와 일치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수강생분 중에 향미를 엄청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신기할 정도로 많이 찾으시거든요. 향미를 많이 찾는다는 말 캐릭터를. 거기 안에 있는 캐릭터를 정확히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못 느끼는 것까지 다 찾으세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맛을 못 보세요. 향미를 찾느라고 네.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미는 사실은 끝까지 보면 다 그 맛의 캐릭터들의 조합으로 나오는 게 향미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앞부분에서 비유광으로 가볍게 올라오는 건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커피의 맛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캐릭터도 향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만 커피를 한 잔을 완벽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바디와 마우스필이라는 부분이 들어갔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복잡해지니까 바디와 마우스필 넘어가기 전에 우선은 그냥 맛으로만 신맛, 단맛, 쓴맛이 무엇이 메인이 되는지 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메인이 되는 커피의 맛을 다른 맛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주는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는 게 캐릭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초반에 커피를 마실 때 물론 이제 각각에 써있는 그런 뭐 제스민이다, 청사과다, 라임이다, 자몽이다, 자몽필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우선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경우에 그걸 보시고 청사가 있네? 자몽이 있네? 이러지 마시고 아무런 정보 없이 커피를 드시고 신맛, 단맛, 쓴맛만 보세요. 누가 메인이고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잘 어우러져 있는지를 보면 그 나중에 나오는 게 사실은 캐릭터가
향미를 댈 수 있다라는 거. 연상이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지만 색깔로 찾으시는 분도 있고 형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이든 뭐 색깔이든 풍경이든 어떤 것이든 적어놓고 네. 컵노트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매치를 시키는 거죠. 아, 나는 그 녹색녹색하고 약간 이렇게 스파클링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청사과의 느낌이구나 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향미의 캐릭터를 언어를 늘려가는 거죠. 향미가 표현이 되는 건 경험치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는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부정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긍정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같은 핵과류인데 누구는 복숭아라고 말하고 누구는 살구라고 말하고 누구는 토마토라고 말하고 누구는 샐러리라고 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같은 결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네.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맛을 봐야 돼요. 향으로만 찾으려고 하면 금방 놓쳐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